기간으로 12월 1일 이렇게 되면서 사실 굉장히 글로벌하게 이렇게 영향을 미쳤고요. 그다음에 그첫 번째 산업이 망한 게 번역하던 사람들이 특히 이제 학자들 중에서 AI나 뭐 딥러닝이나 이런 걸로 번역 개발하던 사람들이 다 망했거든요. 싹 망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는 조금 한글 버전이 조금 나오기 시작한 게 3월 22일, 2023년 3월 22일에 GPT-4가 나오면서 한글에 대한 자연어 처리, 우리가 일상으로 쓰는 말에 대한 처리가 이제 완벽해지면서 큰 변화가 이제 3월 22일부터 나왔는데 더 크게 이제 나온 거는 11월 달에 GPT스가 발표되었습니다. GPT스가. 나중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GPT스가 발표되면서 크게 흔들렸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MS가 이제 오피스에 코파일럿을 적용하는 게 11월 달에 발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무 환경 자체가 이렇게 바뀌는. 그래서 지금 코파일럿은 이제 빠르면 4월에 한글 버전이 이제 완성될 게 나온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하고 저희가 이제 4월 26일 날그 MS에서 코파일럿이 이제 오피스에 적용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한 컨퍼런스를 잡아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변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금 이 자리 뒤로 한번 돌아보시면 뒤에 막 벌써 서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과 그다음에 특히 회사의 업무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위해서 오늘 대략 한 30분 정도 짧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통신 환경이 좀 안 좋아서 제가 시연을 몇 개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첨단의 세미나나 뭐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참석해 주시면 시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는 생성 AI를 뭐냐? 생성 AI가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회사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주로 이제 문서 위주로, 그 다음에 사례 위주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생성 AI가 중요하게 된 이유, 중요하게 된 이유가 현재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어디나 지금 인력이 부족합니다. 인력이 부족하고 디지털 환경이 되는데 슬랙도 써야 되고 뭐도 써야 되고 뭐 클라우드 비용도 써야 되고 그래서 비용은 올라가는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냐? 뭐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죠. 그다음에 AI가 도입되는데 좀 어렵다 이거 사실은 쉬운데 뭐 이런 문제들. 그래서 C레벨을 이제 CEO 레벨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문제. 그다음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AI를 도입했을 때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함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직면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MZ 세대들 나쁜 MZ 세대라고 표현하는데 이 친구들이 보통은 1, 2년 입사하자마자 1, 2년 여기서 경력 쌓아서 딴 데로 가야지. 이게 삼성전자까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문제고 일을 하고 인수인계가 안 되는 거죠. 뭐 대리 중에 착한 대리는 계속 신입사원이 하던 일을 나가면 해야 되고 들어오면 교육해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디지털화도 안 돼 있는데 AI가 도입되니까 이거 동시에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GPT로 만든 이미지인데 정말 잘 만들었어요. 제가 그냥 요청한 건데 오른쪽 그림 보시면 AI가 가야 되는데 디지털화가 안 되면요. 그냥 제자리에서 뱅뱅 돌아요. AI가 못 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대로 생긴다. 그 다음에 전문 인력이 없다라는 건 뭐 증명한 문제고, 그 다음에 이게 뭐지?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이행 경로, 우리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도입해야지? 라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 내에 직무도 여러 가지가 있고, 파트도 여러 가지, 뭐, 사람도 여러 가지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직원들의 두려움이 좀 있고, 그래서
지금 뭐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요 글로벌 시장 조사 요거는 뭐냐 하면, 내가 냉장고다라고 하면 냉장고의 시장을 글로벌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첫 번째 조사해줘. 두 번째가 이제 경쟁사, 플레이어들이 누가 있는지 찾아줘. 그다음에 세 번째 요즘 기술적인 이슈는 뭐야?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국내의 이슈는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화 돼 있는 거예요. GPT-3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화 해놓고 키워드, 냉장고, 뭐 전기차 이렇게 딱 치면 이게 보고서 형식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거 옛날 같으면 구글링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정보를 아는 사람이 이걸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게 보고서가 그냥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입사원 교육할 때 저희 회사는 전에는 6개 부서의 담당 과장 팀장 정도가 2시간씩 교육을 하고 식사를 했거든요. 지금은 부서에서 부서를 소개하는 교육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GPT에 올려요. 그 다음에 필수 질문 20가지를 만들어가지고 질문하게 만들고 정리하게 만들어요. 다 정리해 놓으면 30분 동안 그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질문한 내용들의 수준, 신입사원들이 질문하는 걸 보면 질문하는 수준을 알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법인카드 사용 분석, 이건 사장이 하기 좀 어려운데, 법인카드 사용 내역 1년치를, 야, 로데이터로 줘. 그냥 건별로 줘. 이렇게 해가지고 GPT에서 올려서 분석을 시키는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많이 썼어? 누가 많이 썼어? 제가 분석하는 거는 커피를 둘이서 먹어서 나가서 먹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식사하고 팀원이 5명이 습관적으로 먹는 거, 이거는, 회사 돈을 낭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찾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법인카드로 습관적으로 5명, 6명 몰려가지고 회사 돈으로 커피를 낭비하지 않는다. 사장이 그러고 있다는 걸 알면 직원들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CEO의 보조기억장치, 누구를 만난다 그러면 뭐 우리 직원이나 명함 관리나 이런 걸 다 GPT로 지금 하고 있어요. 예, 뭐 보여드리면 참 좋은데 요즘 그 텍스트를 마이닝 하는 게 하는 게 이 갤럭시 같은 데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명함을 찍어요. 그 다음에 텍스트 T를 누르면 명함에 텍스트가 다 나와요. 그리고 GPT에 올려놓고 이 명함을 정리해줘. OCR 한 거라서 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잡아줘. 그 다음에 프롬프트를 하나를 더 집어넣는 거죠. 이 회사에 대한 최근 기사를 조사해줘. 그러면 이제 그 명함뿐만이 아니라 그 회사에 대한 조사가 싹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중요한 미팅이 있다 그러면 화장실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GPT를 돌려서 그 회사를 체크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API로 신용재사회를 연결해 놓으면 신용 상태를 API로 조사해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지금은 일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런 회사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건 지금 그 노트북 도면이거든요. GPT에 넣고 1번부터 쭉 해가지고요. 물어보는 거예요. 1번부터 5번까지 부품에 대해서 설명해줘. 그러면 아마 이럴 것입니다. 이렇게 다 해줘요. 그 다음에 11번하고 12번 자리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줘요. 얘가 오너 모델이 아니라 멀티 모델, 이미지를 다 인식한 거예요. 공부를 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설계도면은 얘가 다 알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에 같으면 사장이 개발자가 아니면 이 부품 뭐야? 이렇게 일일이 설명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설계 도면을 만들어 놓거나 야, 이 설계 도면 만들 때 로직이 뭐야? 김 부장 이게 로직이 뭐야? 이렇게 물어놓고 로직이 맞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도구를 안 쓰거나 깨우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CEO가 개발을 맡겨놓거나 뭐 제품 설계나 이런 걸 맡겨놓는다라는 거는 지금은 다 가능하다. 업무 혁신을 일으키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 AI가 전략적인 관계를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략 한 GPU를 얘들이 독점을 한 거예요. 그래서 GPU 학습과 그다음에 그 결과를 뱉어주려고 그러면 GPU가 중요한데 GPU가 얘들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가 생성 AI를 하려고 그러다가 GPU를 A100 20대밖에 못 샀어요. 못, 안 되는 거예요. 학습을 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픈 AI가 주도하고 있는 이유,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도하고 있는 이유는 GPU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MS 코파일럿이 오피스에 들어오면 직원들의 생산 효율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지금 워드나 엑셀 쓰다가 여기서 바로 빙 검색이나 코파일럿을 해서 문서 형식에 맞게 출력해줘. 이게 다 되거든요. 그래서 문서를 만드는 이런 과정들이 네이버나 구글을 경유하지 않는. 그래서 네이버, 구글이 무서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검색 쿼리를 다 뺏기는 거예요. 어디서? 오피스 단에서. 브라우저나 윈도우 이런 데에서 검색 쿼리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코파일럿이나 GPT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게 요약, 검색, 글 작성 이런 건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일이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요약, 검색, 글 작성이잖아요. 보고서를 잘 쓰는 거. 이겁니다. 이건 다 이루어집니다. 조금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30분밖에 안 돼서.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아웃룩에 이렇게 적용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거래선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장이 그 직원한테, 야, 네 직원 그 메일 계정을 내가 좀 볼게 하고 이제 어떻게 검색을 하면 되냐면, A 사람 왔다 갔다 한 메일에 언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추정해줘. 보고서 직원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직접 관리자가 보고서를 여기서 만들어 버립니다. 끝납니다. 그 직원한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중요한 메일들을 전부 워드에다 붙여서 줘. 그러면 이거 GPT로 다 분석할 수 있어요. 보고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보고서 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뷰징이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워드 파일에서 PPT를 생성하는 거나,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블로그 글 작성이나, 거래선에 보내는 제안서 작성이나, 메일 작성이나, 이게 그냥 한꺼번에 쭉 일어나는 거죠. 예. 이게 사실은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엑셀 다 붙습니다. 다 붙어가지고. 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벌써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되려고 그러면 우리 회사 이미지를 여기다가 이제 등록을 하고 그 이미지 내에서 적합한 걸 찾아줘.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갈 건데 요거는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GPU 자원이 없어가지고 구글이나 어디나 지금은 하드웨어 자원이 없어서 이걸 막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대략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사무 환경에서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잘한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문서를 만들고 영업을 잘하고 이런 사람이냐. 저는 GPT, AI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없어졌어요. 내가 하는 일이 뭐다라고 정의를 잘 내려야 돼.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의 프로세스가 어떻다라는 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내 일에 필요한 지식이 뭐다라는 거를 정리해놔야 돼. 그래야 후임자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리된 상태로 일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뉴스 제작, 카드 뉴스 제작이라는 일이 있다면, 이런 7가지 일이 있다. 그래서 각각의 일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다라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고, 이 하나하나의 GPT스를 만들어 가는 거죠. 오른쪽처럼 순서가 있는 거는 1번부터 7번까지 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디지털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AI를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일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프로세스, 거기에 필요한 지식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 디지털화가 안 돼 있으니까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일을 잘하는 직원은 회사에서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는 당연히 그 직원한테 의존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일부 하여튼 C 레벨도 계시고 직원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일을 잘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어딜 가서든지 간에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프로세스와 도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일을 잘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조금 흐리게 나와 있는데 경영 지원 업무, 저희 회사에서 경영 지원 업무는 대략 30가지로 이렇게 규정이 돼요. 그래가지고 대략 회계 관련해서 이런 업무, 세무 관련해서 업무, 그 다음에
법인 신고 사항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채용, 교육, 뭐 이런 업무들이 쫙 있는 거예요. 이걸 딱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일은 어떻게 하는 거다. 저희 회사는 예를 들어서 금요일까지 자금 출금이나 뭐 이런 거 올려야 돼요. 소비를 올려야 되고 매주 수요일 날 집행이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 날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예외 규정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일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담당 직원이 휴가를 가더라도 다른 사람이 언제든지 일 처리할 수 있는 거. 이게 정리가 돼 있어요. 각 부서에 모든 일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하나하나 GPT스로 만들면 그냥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물어봤더니 GPT 터보 정도 써봤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GPT스를 팀 계정으로 만들어서 써보지 않은 사람은 GPT스를 높은 수준으로 쓰고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별 업무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각 팀에서 이거는 뭐 GPT스 문서를 작성 중이다. 완료됐다. 이렇게 해서 검수대화에 들어가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도입하게 되면 신입사원도 이게 전에는 제가 회사 다닐 때는 1년간 신입사원 보고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뭘 모르고 일하면 사고를 치니까 수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지금 보통은 인수인계나 교육, 뭐 신입사원 교육 3개월 정도 잡잖아요. 3개월 잡는데 이렇게 프로세스화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바로 할 수 있어요. 오전에 교육받고 오후에 이 일 처리해. 뭐 어떻게? 프로세스대로 하면 돼. 이거예요. 그래서 신입사원도 당장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인력 부족의 문제. MZ세대가 1, 2년 정도, 이 나쁜 MZ세대, 이기적인 MZ세대가 1, 2년 근무하고 옮기더라도 업무가 프로세스화 돼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대체하거나 신입사원을 뽑거나 인턴을 뽑거나 뭐 심지어 알바생을 뽑더라도 대학교 다니는 알바생 정도면 이 일을 그대로 처리할 수 있어요. 예,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잠깐 예를 들었었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를 내가 직접 파악할 수 있으니까 경영진의 의사 결정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좀 넘게 이 일을 해서 제가 아침에 뭐 지시하거나 뭐 하면 그날로 일을 끝내자. 세션 타임을 사실은 처음에 지시할 때 마인드와 디테일한 게 그 다음날 가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세션 타임은 하루다. 그래서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일의 속도가 한 3배 정도 빨라지고 CEO의 일하는 업무량 이거는 5배 정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오피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전에는 뭐, 야, 엑셀 쓸 때 이 서로 다른 함수, 이렇게 항에서 가져오는 비슷한 거를 합계를 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자꾸 이제 엑셀 잘 쓰는 애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GPT한테 물어보면 내가 요거 합계를 구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돼? 함수로 만들어줘. 그래가지고 그 해당 행에다가 함수 값을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다라고 물어보는 위에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C레벨에서 잘 봐야 되고 자꾸 물어보지 말고 네가 직접 해라. 이렇게 GPT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서 작성, 변환, 뭐 이게 굉장히 유연해집니다. 그래가지고 문서로 낑낑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문서 작성 시간을 대략 이런 내용으로 문서로 나한테 보내줘라고 해가지고 피드백 받는 시간을 30분 이내로 줄여야 됩니다. 보통은 뭐 3시간, 4시간, 하루 이틀, 다음 주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옛날 방식이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야, 초안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그냥 줘. 이렇게 하면 거의 끝납니다. 이게 생성 AI가 회사에 도입된 문화가 되는 거예요. 내일 아니야, 오늘 줘 그냥 초안. 그러면 이제 공유받을 때 GPT 스토리를 또 공유를 받으면 떤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어떤 요청을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했구나. 그래서 이제 GPT로 인해 가지고 주니어보다 컴퓨터를 잘하는 주니어보다 시니어들이 판단 능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니어들의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0 넘어서 퇴직하신 분들 중에 실력 있는 분들을 회사에서 채용하는 거 권하고 싶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이제 이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GPT를 이해해야 됩니다. GPT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업무 프로세스를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얘를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활용하고 도입의 효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에서 정보화 내지는 AI의 도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지시자하고 실무자 관계에서 이게 실제로 과거에는 실무자들이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지시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회사가 일이 잘 안 돌아가면 지시를 잘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만난 거래선 미팅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일단 간단하게 미팅을 내용을 작성해요. 그리고 GPT한테 이거 내가 김 부장한테 줄 건데 김 부장 입장에서 질문 사항 있으면 5가지만 적어줘봐. 그럼 그중에 한 2가지 정도는 사실은 내가 빠뜨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넣어주고 그 GPT 스토리 자체를 그냥 넘겨준 것이고 요 하에서 일 처리하도록 하는데 어떻게 할 건지 오늘 내로 보고하고 집에 가. 뭐 이렇게. 예. 그 실무자의 능력에 의존하기보다는 기업의 내부에 고품질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조업체다 이런 크레임이 잡혔다라고 얘기하면 아니면 그 기술의 생산에 오류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를 다 한꺼번에 모아내야 돼요. 크레임 파일, 그 다음에 생산 불량 파일 이런 것들을 중요한 것들은 중요한 문제들대로 쌓아놔야 나중에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그때 프레임을 이렇게 처리해서 잘못됐구나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고품질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텍스트 파일로 그냥 하면 돼요. 요걸 이렇게 중복되지 않게 그 다음에 빠지지 않게 요게 이제 맥킨지식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만들 때는 반드시 중복되지 않게 충돌되지 않게 그 다음에 빠지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이런 일하는 방식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회사들 문화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거는 잘못된 문화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막아놓으면 이 사람들끼리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사무 공간이 훨씬 좋습니다. 뭐 김대리 일로 와봐요. 박 부장님 일로 와보세요. 이거 화면이 이런데 이렇게 나오네요. 뭐 이렇게 항상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폐쇄적인 자리로 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온 디바이스 AI 칩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AI 칩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 쉽지 않은 그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사는 AI 칩을 도입해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있고, 우리는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 성능의 차이가 확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AI는 결국은 이제 제조 원가를 낮춘다. AI는 24시간 일할 수 있잖아요. 직원들은 8시간밖에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대가 되면 사실은 어, 원가가 굉장히 낮아진다. 그 다음에 일 처리하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의사결정도 빨라지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AI를 도입하지 않고 우리 제품에 AI 칩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유일하게 바랄 것은 경쟁사도 우리랑 똑같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는 우리는 이미 그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차이나 중국이 제조업의 전 세계 시장으로 들어올 때 중국하고 경쟁을 하는 업체들은 다 망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도입하지 않은 회사는 AI를 도입하는 회사한테 밀려날 것이다. 네, 뭐 사실은 경영 지원, 영업 판매 뭐 다 이렇게 되고요. 아까 사전 인터뷰를 조금 했는데 제조업체에서 AI를 어떻게 도입해야 되냐, 연구 개발에 어떻게 도입해야 되냐라고 하면 지금 제가 한 2달 전에 만난 회사 서울 영동대로에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세계 특허를 분석해요. 그래가지고 특허를 분석해서 생성 AI로 우리하고 경쟁하는 회사 내지는 경쟁의 제품 중에 특허를 내놓은 데를 보면 3, 4년 후에 제품화될 거니까 이 방향이 이렇게 갈 것이다 라는 걸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생성 AI로 특허 분석하는 회사가 따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약사 뭐 이런 데들이 이른바 아주 심취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분야, 제약 분야 이런 데가 사람의 머리로는 한계가 있는 데이터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성 AI를 자기 이 업종에, 자기 회사에 도입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1, 2년 내로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조 현장에서는 로봇화, 그래서 유튜브 한번 찾아보시면 그 조립식 주택 짓는 업체에서 로봇 가지고 24시간 이 그 조립주택의 판넬 같은 거 생산하고 있어요. 그런 회사는 원가가 굉장히 싸지겠죠. 그래서 건축 자재 시장 이런 쪽이 지금은 건축 자재가 비싸잖아요. 인건비 때문에. 뭐 글로벌하게 재료도 많이 올랐고. 근데 이거 가지고 건축 자재 같은 걸 24시간 생산하기 시작하면 그 시장도 많이 단축된다. 그래서 저는 2, 3년 후에부터 짓기 시작하는 아파트를 사야 된다. 근데 제조 원가가 확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장하는 로봇, 뭐, 그 다음에 넓은 공간에서 뭐 장판 까는 로봇, 뭐, 마루바닥 까는 로봇, 이런 게 다 생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업무들, 공통의 업무들을 이렇게 정리해내고, 이것들을 이제 첨단에서, 저희랑 같이 이제 각 영역별로, GPT를 어떻게 활용하고, AI를 어떻게 도입할 거냐, 코파일럿 어떻게 도입할 거냐, 이거를 정기적인 교육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 5월부터는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 시작하려고 시도했는데, 준비가 조금 부족해서 5월부터 진행될 사실 뭐 인사 이런 업무 보더라도 굉장히 데이터들이 많고요. 그래서 CEO 브리핑 이런 것들을 코파일럿 계기로 해서 저희가 좀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첨단에 구독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좀 안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대략 제가 발표한 내용,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고 한 5분 정도 남겨서 지원을 할까 했는데 통신 환경이 안 좋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어떻게 써볼 거냐 이거 그리고 최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건 GPT-3를 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